빅테크 기업이 엄청난 돈을 쓴다. 이런 소식 보통 주주들한텐 악재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막대한 지출이 사실은 주가를 1,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메타의 공격적인 AI 투자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왜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들은 이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숨겨진 카드라고 보는지 그 논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투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똑같은 사실을 보고 시장은 걱정을 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환호하는지 그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들여다보는 거죠. 오늘 대화를 통해 투자의 이면에 있는 데이터와 전략,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최근 몇 달간 메타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궁극적인 AI 지출 계획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아니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주식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출이 늘면 단기적으로 이익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나빠지니까.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지점이에요. 투자자들이 메타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어딜 갔나 봤더니 경쟁사인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로 몰려갔다는 점입니다. 아,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기업의 미래 기대감을 보여주는 주가 수익 비율 PE를 보면요. 메타는 연초 28배에서 최근 22배까지 뚝 떨어졌는데 같은 기간 알파벳은 오히려 28배로 올랐어요. 완전히 반대로 갔네요. 네,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간 거죠. 그 P 비율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현재 수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시장이 그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매기는 기대 점수 같은 거예요. 기대 점수요. 네. 점수가 높을수록 이 회사는 앞으로 더 많이 벌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그럼 시장은 지금 메타는 돈만 쓰고 미래는 불투명한데 구글은 AI에 투자해서 미래가 밝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딱 그런 셈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둘 다 AI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시장은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 브라이언 노악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고요. 그는 이런 알파벳 쏠림 향상이 시장의 과잉 반응이라고 보고 있어요. 과잉 반응이요? 네. 투자자들이 메타의 과거,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에 대한 막대한 투자 실패 경험 때문에 이번 AI 투자도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죠. 하지만 노악은 데이터, 전 세계적인 배포 능력, 그리고 AI 투자를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회사는 전 세계에 몇 개 없는데 메타가 바로 그중 하나라고 강조해요. 즉 시장이 지금 메타의 진짜 잠재력을 엄청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현재의 가능성마저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막대한 지출이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나오고 있어요. 지난 분기 메타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네. 전년 대비 무려 26%나 성장했거든요. 이게 그냥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AI로 완전히 뜯어고친 광고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26%요? 와, 빅테크 기업이 그 정도 성장률을 기록하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구체적으로 AI가 어떻게 광고 수익을 그렇게 끌어올린 건가요?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쉬워요. 예전에는 광고주가 타겟 고객을 직접 설정하고 많은 테스트를 해야 했어요. 20대 여성, 서울 거주, 패션에 관심 많음,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메타의 AI는요. 광고주가 그냥 광고 영상 하나만 올리면 알아서 이 광고를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 가장 구매할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정확히 노출시켜줘요. 정말요? 네, 광고주는 편해지고 광고 효율은 극대화되니까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AI 투자가 비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의 핵심 엔진인 광고 사업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바로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많은 기업들이 AI로 어떻게 돈 벌지를 고민만 하고 있을 때 메타는 이미 답을 찾아서 실행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네, 노악의 분석은 훨씬 더 낙관적이에요.
2026년과 2027년 메타의 예상 매출이 월스트리트의 평균 전망치보다도 각각 2%, 4%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더 높게요? 네, 특히 2027년에는 매출이 약 2,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8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거라고 예측하죠. 와, 380조.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들의 원래 걱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매출이 그렇게 늘어도 쓰는 돈이 더 많으면 결국 남는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말이에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같은 분석 보고서에서도 2026년에는 운영 비용이 1,550억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해요. 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비용 관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 일종의 투자자 안심시키기 프로젝트 같은 것도 계획되어 있다고요? 네, 그걸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2026년 1월로 예정된 메타의 실적 발표가 그 무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적 발표요? 네, 이 자리에서 회사가 아주 구체적인 마진 가이던스, 즉 앞으로 우리는 지출을 이렇게 관리해서 최소 이 정도의 이익률은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거라는 거죠. 아, 그냥 잘 될 겁니다가 아니라 숫자로 딱 못을 박는 거군요. 맞아요. 마치 모래 위에 선을 긋는 것처럼요. 네, 라인 인 더 샌드 모멘트가 되는 거죠. 혼란스러운 지출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이게 우리의 새로운 재무 규율의 기준선입니다. 이 숫자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당 순이익의 하한선이 한 30달러 정도로 설정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에도 이 정도는 버는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돼요. 그렇군요. 이런 명확성이 확보되면 그동안 메타는 너무 불확실해 라며 망설이던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즉 정리 이벤트, 클리어링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재무적 이벤트가 되겠네요. 그런데 비용 관리에 대한 카드가 이것 말고 또 있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계속 거론되는 가능성인데요. 바로 메타버스 사업부, 즉 리얼리티 랩스의 구조조정 가능성이에요. 아, 메타버스 사업부? 네. 현재의 긍정적인 전망에는 이런 대규모 인력 감축이나 사업부 축소 효과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 메타가 정말 AI에 집중하기 위해 메타버스 쪽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는 결정을 내린다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 카드가 남아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기존 광고 사업을 AI로 강화해서 돈을 더 잘 벌고 동시에 명확한 가이던스와 구조조정 가능성으로 비용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 이야기만으로 주가가 1,000달러까지 간다고 하기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이건 방어적인 전략에 가깝잖아요. 맞아요. 진짜 경기를 뒤집을 만한 공격적인 전략은 없나요? 제가 듣기로 슈퍼인텔리전스라는 팀이 있다던데요. 이제 정말 핵심으로 들어오셨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메타가 훌륭한 광고 회사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메타가 최고의 AI 회사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메타의 공격적인 지출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전 세계 최고의 AI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슈퍼인텔리전스라는 새로운 팀을 꾸리는 데 사용됐어요. 월스트리트의 단기 분석가들은 이 팀의 존재를 거의 무시하고 있지만 노학은 바로 이 팀이 메타를 1,000달러로 이끌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슈퍼인텔리전스라니 이름부터 SF 영화에 나올 것 같은데요. 월스트리트는 왜 이걸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팀인데 관고할 수가 없나요? 왜냐하면 아직 가시적인 제품이나 수익이 나온 게 아니니까요. 월스트리트는 당장 다음 분기 실적에 관심이 많지 2, 3년 뒤에나 나올지 모를 꿈에는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아, 하지만 여기서 메타의 전략이 아주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라면요? 올해 초만 해도 메타는 오픈소스 모델 라마4를 공개했어요. 오픈소스, 즉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게 기술을 공개하는 방식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의 반응은 역시 메타는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 AI 시장의 영향력을 키우려 하는구나 정도였어요. 커뮤니티에는 좋은 일이지만 직접적인 수익 모델은 아니었죠. 맞아요. 그게 메타 AI 전략의 정체성처럼 보였죠. 그런데 뭐가 바뀐 건가요? 최근 블룸버그 보도를 통해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년 봄 메타가 완전히 새로운 폐쇄형, 클로스드 소스,
프론티어 모델을 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폐쇄용이요? 오픈소스와는 정반대로요? 네, 이건 우리만 쓸 수 있는 우리만의 독점 기술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메타 AI 전략의 정체성이 180도 바뀌는 엄청난 신호예요.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개방성을 상징하던 회사가 갑자기 폐쇄적인 전략으로 돌아선다니 왜 갑자기 이런 방향 전환을 하는 걸까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메타가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AI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 시장은 오픈 AI나 구글처럼 자신들만의 강력한 폐쇄형 생태계를 가진 기업들이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기술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이 무자비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건 메타가 이제 우리도 똑같이 글러브를 끼고 링 위에서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와, 이건 정말 전쟁 선포처럼 들리네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폐쇄형 모델이 구글의 제미나이나 오픈 AI의 GPT 모델에 얼마나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메타만에 가진 특별한 무기가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전략의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메타의 무기는 바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해 매일 수십억 명이 쏟아내는 실시간 데이터예요. 아, 데이터. 네, 다른 어떤 기업도 닿지 못한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장 방대하고 살아있는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먹고 자란 폐쇄형 AI 모델은 다른 모델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줄 잠재력이 있어요. 과거 중국의 AI 플랫폼 딥시크가 강력한 성능의 모델을 파격적인 가격에 내놓으면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것처럼 메타가 그 이상의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노학은 2026년 메타의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촉매제는 광고 매출이 아니라 바로 이 슈퍼 인텔리전스 팀이 만들어낼 혁신이 될 거라고 단언해요. 그러니까 광고 사업의 성공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AI 기술 그 자체로 시장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선언으로 들리네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메타의 가치는 어떻게 재평가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형실화된다면 2027년까지 메타의 PE 비율은 다시 27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처음에 얘기했던 그 수치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네요? 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최고조에 달한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이때의 27배는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광고회사로서 받는 밸류에이션이지만 미래의 27배는 최첨단 AI 플랫폼 회사로서 받는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죠. 기업의 DNA 자체가 바뀌는 수준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처음에는 모두가 걱정했던 메타의 막대한 AI 지출이 사실은 이미 광고 수익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었고 또 명확한 재무 계획을 통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준비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비밀 병기와 그들의 폐쇄형 모델 전략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이건 혁신에 대한 베팅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시장은 메타의 알려진 현재, 즉 안정적인 광고 사업을 기반으로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매우 합리적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낙관론의 핵심은 메타의 알려지지 않은 미래, 즉 이 새로운 AI팀이 만들어낼 미지의 가능성에 진짜 가치가 숨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재와 보이지 않는 미래 사이에 거대한 가치평가 대결인 셈이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알려진 현재와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대결이라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메타는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개방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가장 큰 미래 성장 동력은 정반대인 폐쇄된 독점 AI 모델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기술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개방성으로 성공한 기업이 자신의 가장 큰 가치를 비밀에서 찾는다는 이 역설은 앞으로 기술 세계에서 진짜 가치가 어디서 창출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